매주 나를 흔들었던 문장 하나와 그걸 넘어서온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음악가 카코포니입니다. 카코포니의 무너지지 않고 예술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코포니의 무예중 이화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1화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재밌게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번 2화에 찾아오셨을 텐데 부디 지난화 재밌게 들어주셨고 다시 찾아와 주셨기를 바래요. 사실 팟캐스트를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또 새로운 포맷이고 새로운 컨텐츠다 보니까 나 좀 너무 지치면 어떡하지? 이것도 너무 내가 또 기대하고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서 또 힘들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은근히 안 하면서도. 근데 이제 막상 업로드를 1화를 딱 하니까 좀 오늘 기분이 좀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이 팟캐스트라는 형식이 저를 너무 깎아먹지도 않는 느낌이 들고 지치지 않고 뭔가 쉽게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한테도 굉장히 어떤 정서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고 느꼈고, 그리고 이제 뭐 댓글 달아주신 거나 아니면 막 DM을 길게 또 보내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또 내가 또 고통받고 그걸 이겨내는 이야기가 또 누군가한테는 조금 힘이 됐구나. 그리고 뭔가 카코포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했던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팟캐스트 시작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사실 뭐 아직 뭐 음악계에서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뭐 뭔가를 얻었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냥 늘 작은 실천들,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팟캐스트는 이제 제가 가진 것을 너무 힘들이지 않게 남한테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굉장히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약간 즐겁고 기분 좋은 그런 경험, 그런 기분을 오랜만에 또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X나 뭐 거의 뭐 아무것도 안 올렸어요. 사실 좀 많이 힘든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내가 이거 뭔가를 그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하기가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실제로 그랬어서 뭔가 아무것도 할 힘이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뭔가를 이제 하겠다고 올렸는데 저를 잊지 않고 또 기다려주시고 반응해주시고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예술가 분들이, 특히 또 좋은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 분들이 특히 이제 뭔가 창작 활동을 하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쉽게 또 다시 작업물들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엄청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이 팟캐스트가 조금은 용기가 되기를 바라고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제가 그렇게 용기와 위로를 직접 줄 수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맨날 이렇게 우울하고 맨날 슬프고 이러다가도 계속 일어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힘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뭔가 정말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면 저한테 뭐 DM을 보내주셔도 좋고, 여기 이 계정, 이 무예중 인스타그램이나 뭐 무예중 유튜브에 메일 주소가 있어요. 거기로 그냥 보내주시면 제가 뭐 팟캐스트라는 매체를 통해서 고민 같은 거를 함께 나눠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 저는 서로 도울 수 있으면 돕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팟캐스트의 소감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좀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약간 제가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예술적으로 영감을 받았던 것들과 예술가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금 이야기하면 별 이야기 아닌데 남의 이야기면 좀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누가 얘기한다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사실 일본을 다녀왔어요. 뭐 개인적으로 여행 갔던 거는 아니고요. 뭔가 제가 또 이제 음악 업무 외에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잠시 정말 금토일 이렇게 짧게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타리스트 사키, 일본 기타리스트 사키의 공연을 봤어요. 그러니까 기타리스트가 단독으로 이제 하는 공연을 봤는데 저는 기타리스트 솔로 공연이 그렇게 재밌을 수 있고 그렇게 열광할 수 있다는 거를 처음 안 것 같아요. 사실 막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뭐 제프백이라든지 막 지미 핸드릭스 막 이런 영상 보면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어도 그런 기타 공연이 실제로 줄 수 있는 라이브 현장감을 영상으로 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일본 가서 그거를 이제 느꼈고 좀 굉장히 또 신선한 충격과 어떤 또 연주 사람이 실제로 내는 목소리 그리고 사람이 실제로 연주하는 이 악기 이거는 정말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라이브 무대 또 만약 내가 또 하게 된다면 정말 더 잘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하여튼 많은 또 영감을 받았고 그래서 일본에 또 그 외에도 원래라면 잘 가지 않았을 곳들도 좀 둘러봤어요. 특히 이제 서점 같은 데를 많이 갔는데 서점 가서 또 일본은 또 그렇게 작은 되게 마이너한 분야인데도 책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와 뭔가 제가 뭐 엄청 일본 신봉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취향들을 이렇게 깊게 파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뭔가 낼 수 있다는 건 참 대단하다. 한국도 조금은 좀 취향이 다양해졌으면 또 세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또 일본을 가서 또 슬픈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또 FK 트윅스의 또 팬인데 그분이 갑자기 한국에 오셔가지고 공연 같은 걸 했는데 일본에 있느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좀 슬펐고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또 슬픈 소식. 라디오헤드에 있는 라디오헤드는 정말 너무 많이 좋아하는데 라디오헤드가 이제 정말 오랜만에 투어를 이제 유럽 투어를 이제 도는데 이게 아시아 투어, 한국 투어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 공연을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티켓팅을 사전 등록해가지고 티켓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이제 추첨해서 이제 뽑는 시기였는데 거기에 떨어졌어요. 저는 사실 라디오헤드를 보려고 비행기를 탈 이런 미친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나의 이 마음과는 다르게 세상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좋은 작품을 좋은 작품이겠죠. 라디오헤드니까. 그걸 이제 놓치게 돼서 조금 슬펐다는 소식 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늘 앨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문소문 앨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이제 늘 머리를 박아가며 울면서 저의 어떤 한계를 계속 넘기면서 음악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잘해야 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사실 한 몇 달 전이 되게 힘들었고요. 지금은 그래도 약간 묵묵히 어떻게 이제 걸어가면 조금 되겠다는 이제 잡힌 상태여서 나쁘지 않게 힘들지만 진행을 하고 있는 한 주입니다. 네, 하여튼 요 정도 저의 한 주였어요. 여러분은 또 어떤 예술 작품들이 가까이서 함께 했나요? 또 작업자분들이라면
어떤 작업을 또 진행 중일까요? 저는 항상 이상하게 제가 뭔가 작업자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엄청 막 끌려하고 저희가 한번 작업을 같이 해보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건 것 같아요. 자기만의 시간이 정말 정말 많았던 사람, 정말 정말 고민이 정말 정말 많았던 사람.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인기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작품성이라든지 뭔가 저한테 더 그리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늘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혼자 많이 괴로웠던 사람. 제가 그래서여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이 늘 이제 궁금한데, 실제로 궁금하네요. 그런 분들이 또 제 팟캐스트를 사실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과 사실 뭔가 좋은 작업물들을 많이 만들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렇게 잘 보여주지 못한 사람이면 자기의 실력보다 뭔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근데 오늘 또 주제랑도 연결되니까 뭐 계속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쨌든 저희 무예 중에 컨셉이 있잖아요. 나를 무너뜨린 문장, 그리고 그 문장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의 문장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렇게 프레이즈, 뭐라 그래야 돼 이거. 하여튼 그건데요. 창작보다 콘텐츠가 중요한 세상. 이거 정말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다른 창작자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저도 그런데 진짜 창작을 제대로 하려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돈도 진짜 많이 들고 시간도 진짜 많이 들고요. 뭔가 사람들이랑 같이 협업하면 말귀를 다 서로 하나도 못 알아먹어가지고 너무 힘든 소통 과정과 서로 감정도 많이 상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 작업자들 쓰고 뭘 진행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힘도 시간도 에너지도 돈도,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의 에너지도 모든 게 다 이제 고갈되고 있어요. 창작이란 걸 하면. 근데 그럼에도 뭔가 이 작품에 이미 있는 일이다라고 이제 나를 이제 믿어가면서 거의 가스라이팅을 막 해나가면서 이제 발표를 딱 하면 이제 느끼죠. 뭔가 내가 이만큼 받았던 많은 것들을 내가 돌려받을 수는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뭔가 자연스럽게 그랬어요. 이제 좀 더 저보다 정신이 이제 성숙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1집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약간 미쳐서 내가지고 그런 생각이 없었고, 2집을 낼 때부터 제가 이제 정신병이 이제 심해졌죠. 그런 거에 의해서. 뭔가 내가 이만큼까지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냈는데, 아무것도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너무 미미하게만 돌아오는, 내가 막 엄청 슈퍼스타가 되는 거를 뭐 꿈꿨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의 어떤 투자를 했는데 뭔가 적당히는 회수할 수 있겠지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했던 게 이제 와장창 다 무너지고, 뭔가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앨범을 저는 발매를 했죠. EP도 발매를 하고 3집도 발매를 하고 이러면서 뭔가 나는 돈을 쓰기 위해서 예술을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거의 이제 매번 탕진, 소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에너지를 이제 너무 이제 많이 쓰죠. 근데 그랬는데 보통은 뭐 엄청 대단한 성과를 맞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아마 이럴 거예요. 그리고 정말 거기서 진짜 현타 오게 하는 지점은 뭔가 그냥 챌린지 춤추는, 그건 이제 몇백만 조회수, 몇십만 조회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작품성이라고는 1도 모르는 어떤 막 노래들, 그런 것들이 막 챌린지 막 되더니 돈을 막 엄청 많이 번다 그러고, 막 모르겠어요. 막 이상한, 제가 보기엔 너무 나쁜 것 같은 그런 컨텐츠들이 인기가 막 엄청 많고,
그쵸. 그런 걸 이제 보면, 그리고 심지어 그 콘텐츠를 만드는 데는 사람 뭐 돈도 뭔가 전문성도 그런 것도 뭔가 많이 안 보일 때, 그거 진짜 창작보다 콘텐츠가 중요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이제 스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막 한때는 막 뭔가, 나도 인플루언서가 돼야 되는 걸까? 뭔가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자아를 많이 더 키워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을 만드는 일 자체가 사실은 별 가치가 없는 걸까? 작품 대충 만들고 그냥 뭔가 인기를 얻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는 게 나의 에너지를 그렇게 쓰는 게 맞을까라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저를 오히려 막 강박에 시달리게 했었고, 몇 번 막 대충 막 어떻게든 막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도 했어요. 올려본 적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막 일단은 그 컨텐츠를 만들면서 제가 막 엄청 불행한 거예요. 저는 작품 만들 때는 물론 힘들지만 좀 다른 종류의 불행하긴 해요. 작품 만들 때도. 근데 어쨌든 뭔가 큰 목적, 내가 작품을 완성시키겠다는 어떤 거기에 이제 빠져들고, 그것을 해 나가면서 굉장히 뭔가 성취감도 있고, 나를 이제 쏟아붓는 그 작업 자체가 굉장히 몰입감 있고, 저를 어쨌든 다른 차원으로 이제 보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작업을 늘 할 때면 늘 배우는 것이 있고, 늘 성장하고. 근데 이제 컨텐츠만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막, 으악, 막 내가 인기 많아지기 위해서 막 모든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작업할 때 당연히 불행하죠. 그거를 이제 내 한계를 맨날 극복해야 되고 내 한계 와줘야 되니까 그건 힘들긴 한데, 그거와는 너무 다른 이 가벼움에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보인 모습이, 심지어 그런 것들 반응이 좋은 것들도 몇 개 있었어요. 막 조회수 조금 나왔던 경우도 있는데, 막 현타가 진짜 세게 오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해서 사랑받으면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내가 행복할까?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음악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말을 걸고 내가 무언가를 새로운 경험을 주거나, 어떤 그 사람이 사실은 해소하지 못했던 어떤 감정들을 내가 해소해주고 싶은 그런 어떤 뭐 이유들이 있는데, 뭔가 그 이유들과 맞는 사람들을 나는 그 컨텐츠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창작보다 콘텐츠가 중요한 세상이라고 계속 저희를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이 모든 많은 예술가들, 그리고 막 주변 예술가들도 이제 참지 못하고 막 커버송을 막 올리고 뭘 하고, 저도 막 그래 봤고, 뭐라도 이제 좋아요를 더 받기 위해서, 조회수를 더 받기 위해서 뭘 막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우리가 정말 예술을 시작한 이유, 예술을 하는 이유, 이 창작 작업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였을까요? 만약에 내가 정말 인기를 얻고 싶었다, 이 인기 얻고 싶고 좀 사랑받는 것만이 나의 목적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런 것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본질적으로 그냥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그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랑받는 거를 원하는지. 물론 저는 콘텐츠가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창작자로서 특히 좀 사람들이 어려워하거나 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거라면, 그 나의 작품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길을 만드는 그 행위로서 컨텐츠를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병에 이제 너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작보다 콘텐츠가 중요한 세상, 이거는 사실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고 내가 계속 무너지지 않고 예술을 하려면 나의 창작물에서 갈래가 나온 컨텐츠, 그러니까 누가 이거 해서 이런 챌린지 해서 인기 많던데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창작물에서 나온 컨텐츠들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1화처럼 뭔가 저를 무너뜨리게 하는 문장 자체, 그거를 부정을 하지 못한 것 같네요. 창작보다 콘텐츠가 중요한 세상은 맞다. 은 맞는데, 근데 그런 가벼운 콘텐츠들은 어차피 내가 해봤자 정신병이 걸리니까 그런 것들로 사랑받는 사람들은 그냥 대단하군 이라고 생각하자. 내가 할 수 없는 분야니까. 난 정신병 걸려서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면 정말 대단하고 저 사람은 나랑 다른 가치관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오케이. 그럼 나는 컨텐츠보다 창작이 일단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긴 한데, 세상은 일단 안 그런 상태고 믿는 사람이긴 한데,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라면 나의 창작,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작품을 통해서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갖고,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여러 힘듦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창작에 엄청 집중할 수 있는 재능, 뭔가 작업물에 미친 듯이 몰두할 수 있는 이런 밀도감, 끊임없이 계속 창작을 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저는 사실 조금 더 중요한 가치라고 오만하게 사실 믿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세상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거는 일단은 모르겠고 그걸 일단 중요한 가치라고 해도 일단은 매력적으로 바로 보이지는 않고, 그럼 일단 당장 매력적인 것들이 중요하게만 보이기는 하고 그냥 그런 거다. 나는 여기와 커넥트 되고 이 가치, 저 세상의 다른 가치관이랑 나의 어떤 가치관이 커넥트 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지점에서 콘텐츠를 잘 사용해 봐야겠다라고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제가 저만의 콘텐츠로도 지금 막 사랑을 받고 있는 입장이면 좀 더 제가 자신 있게 이제 말할 텐데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지금 막 기획을 하고 있어요. 또 회사 제가 소속사가 있는데 그 소속사 직원분이랑도 사실 그 부분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예술가라면 저희가 창작보다 콘텐츠가 중요한 세상처럼 세상이 정말 흘러갈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술가니까 창작에 가장 집중해야 되고 뭔가 독자들, 청취자들, 뭔가 관객들,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그 통로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예술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뭔가 그렇게 인기를 얻은 사람들 있잖아요. 콘텐츠를 정말 만들어서 자신의 작품으로 사랑을 받지 않고 콘텐츠를 통해서 이제 뭐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작품까지 사랑을 받는다면 좋겠지만, 어쨌든 콘텐츠 자체 아니면 그 사람의 진짜 이미지로만 이제 사랑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불행하고 위태롭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쉽게 사랑받지 말고 좀 더 귀중한 사랑을 우리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저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그 사실 지금 이 팟캐스트도 저는 창작자고 저는 어떤 예술가라는 본질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을 그리고 이런 콘텐츠들만 있었으면 저도 좀 콘텐츠 보는 걸 좀 재미있게 여겼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보통은 그냥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그걸 기준으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저는 조금 보기가 힘들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은 일단은 그런 걸 안 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완전 반대이신 분들의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지금 시대는 무조건 컨텐츠야. 무슨 정규 앨범을 만드니? 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저는 근데 정규 앨범을 만들고 자기의 개인전을 열고 자기의 첫 작품집을 내고 그렇게 해야지만 정말 단단해진 자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막 나의 모든 걸 쏟아부은 앨범, 무언가 공연을 했는데 그만큼 보답받지 못한다고. 근데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보답을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뭐 수치 같은 것으로는 제가 쓴 돈에 비해 이제 바로 뭐 환급되진 않았지만 너무 많이 배웠거든요. 저를 많이 쏟아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성장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너무너무 디테일해지고, 내가 좀 더 옛날에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면 그냥 되게 큰 붓으로 이렇게 적당히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종이를 선택해야 되는지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붓의 종류, 어떤 물감을 쓰고 싶은지, 내가 어떤 느낌으로 그리고 싶은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해지니까, 사실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아직도 모르겠지만 앨범 작업을 할 때면 좀 분명해지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작업물을 매번 할 때마다 성장해 있어요. 아직도 저는 음악이 너무 어렵고 너무 난제예요. 너무 힘들고 알아야 될 게 아직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매 작품마다 하면서 또 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계를 어쨌든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그거가 사실 그리고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로 다른 인터뷰에서 말한 적이 있어요. 내 무명 생활이 길어서 다행이다. 만약에 뭔가 1집 냈을 때 조금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뭔가 잘못돼가지고 바이럴 돼서 빵 떴으면 저는 음악적으로 이렇게 절대 성장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돈을 줄이려고 레코딩을 제가 하고 믹싱을 제가 하면서 막 다 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고. 그러면서 저는 제 그림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되었고, 이번 또 앨범 작업에서 저는 그래도 제가 이제 진짜 좀 어느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모르는 세계가 또 있고, 또 그거를 배울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어서 너무 괴롭지만, 하지만 너무 저는 대단한 경험을 나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사람과 협업하게 돼요. 새로운 사람과 협업하는 과정도, 그리고 그 과정이 좀 되게 로맨틱한 것 같아요. 그런, 뭐랄까요, 물론 누군가랑 연애를 해서 로맨틱한 감정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작업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보통 프리랜서 예술가들은 혼자 하는 경우가 많지만, 뭔가 큰 작업을 하면 무조건 누군가와 협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큰 볼륨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나의 이야기인데도 그 사람이 공명하는 그것, 마치 내가 라이브에서 관객분들의 표정을 보는 것처럼, 그것이 약간 긴 텀으로 되게 다른 작업자들과 그런 순간들이 이제 느껴졌을 때, 그때 이제 진득한 거의 연애를 한 것 마냥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죠. 나의 세계를 공유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나의 세계에 찾아와주고 거기서 같이 헤엄쳐주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음에 사실 저는 지금에서는 전혀 그것이 아무것도 보답받지 않았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콘텐츠, 그러니까 뭔가 빨리빨리 단기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한테는 없는 쌓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매일 밤
매 시간마다 자기의 작품이 어떻게 완성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결과, 가질 수 있는 어떤 쌓임이고, 저는 이거 좀 나아간 말이긴 한데, 이렇게 모든 과정, 모든 하나하나에 집중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지금 시대에 더 나타나기 힘들잖아요. 말 그대로 창작보다 콘텐츠가 중요한 세상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작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가벼운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겠죠. 그리고 사실 뭐 AI 같은 것들도 이제 발전을 했으니까 AI로 뭐 사람들이 만들겠죠. 근데 그러니까 점점 더 사실 고뇌하고 걱정하고 뭔가 시간을 쏟고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있는 게 오히려 기프티드, 축복받은 거고, 개성 있는 사람, 자신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올바르게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예술가뿐만 아니더라도 사실 그냥 사실 아까도 살짝 말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술가라고 사실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자기 분야에 있어서 그냥 끈질기게 노력하는 것. 그거의 원리를 언젠가는 깨우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머리를 들이받고 그러는 행위. 그걸 근데 계속하는 사람은 정말 단단해지고 그 사람의 개성이 그 사람의 색깔로 완벽하게 물든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뭐 이번 상반기는 진짜 앨범만 내고 바로 도망갔죠.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 머리 박으면서 작품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색깔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성 가장 중요한 색깔을 일단은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이리저리 이야기가 샜는데 그래요. 세상은 창작보다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치만 저는 창작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 창작을 해야지 그 과정에 집중해야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그치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으니까 나의 창작에서 비롯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세상이긴 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저도 잘 못하고 있는 거고 저도 맨날 이제 작업만 해요. 콘텐츠 만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만 하고 모르겠고 믹스해야 되는데 모르겠고 보컬 녹음해야 되는데 모르겠고 연주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밖에 사실은 안 하지만 사실은 그런 생각을 대부분 하지만 저도 콘텐츠를 좀 잘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려고 하고요. 이 이야기가 또 재밌게 들릴까요? 모르겠네요. 전 누군가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조금 위안이 되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내가 믿는 가치관과 세상이 뭔가 너무 다르게 보일 때 나를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바꾸게 되잖아요. 그런 영향을 계속 받게 되고. 근데 거기서 잠깐만 안 그래도 돼. 너 자신을 너가 믿는 걸 지켜봐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주변 사람이 있으면 저는 좀 약간 마음이 이랬다가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제 팟캐스트가 좀 그런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예술가 분들을 사랑하고 많은 예술가 분들이 정말 자기다운 작품을 내는 데에만 자기의 시간을 온전히 썼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 오래 예술할 수 있지 않을까, 무너지지 않고 오래 예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카코폰이었고요. 뭐 댓글 또 달아주시고요. 구독 또 해주시고요. 뭐
좋아요, 모르겠어요. 뭐 아무거나 많이 해주세요. 하고 주변에 좀 힘든 예술가 친구 있으면 팟캐스트 링크 띡 이렇게 보내주세요. 무너지지 않고 예술하는 중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